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상승 여력, 정점이 언제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다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비트코인 탑은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이 지표가 있어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지표는 이 글래스노드의 롱텀 홀더 이 NUPL이라는 겁니다. 이 NUPL이라는 건 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 미실현 순이익 나누기 이제 순손실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을 통해서 이제 주요 해당 코인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고평가 상태인지 아니면 저평가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지표의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과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정점이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은 이제 과매수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과매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에 있는지를 구분할 때 이 지표를 활용을 많이 하고요. 롱텀 홀더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 이 정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 이제 0.98, 지금 2013년, 2014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었을 때 0.98까지 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이때에도 지표들이.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점을 찍었던 때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승 흐름 중에 고점 0.7, 0.97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찌는 요 파란색이 그어지는 부분이 이제 극단적 탐욕 단계라고 여기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고 정확하게 내려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2018년과 2022년까지의 이제 상승장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0.92까지 찍고 내려오게 됩니다, 정점을. 그래서 여기가 최고점과 일치하는데, 여기서 이제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이 NUPL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제대로 살펴보더라도 이제 고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소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점을 찍고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단계는 어느 수준이냐? 지금 단계는 지금 이 0.77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 탐욕 단계로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과거에 비해서 0.9를 다 넘었던 그 추세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를 이제 탑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저점을 확인하는, 비트코인의 저점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매도에 들어가면, 이렇게 과매도를 들어갔을 때 최저점을 찍죠. 그리고 이때에도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이때에도 똑같이 이 빨간색이 되면서 과매도, 그 다음에 반등.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점을 이제 확인할 때에도 이 지표가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3 이하로 이제 떨어졌을 때가 대부분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 비트코인의 최저점을 이제 찍는 그 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최정점과 이제 최저점을 확인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새 역사 쓴다. 최대 20% 상승 예측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강세장 최고점을 정확히 예측했던 유명 애널리스트 이 펜토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가 곧 온다라고 비트코인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자붐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또 다른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모이타즈 엘사 예드는 이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의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해설자 누니아 비즈비즈는 오는 2월 초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2천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전 플랫폼 이 머테리얼 인디케이터즈 공동 창립자 키스 앨런은 이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컵 앤 핸들 패턴을 돌파한 수치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핵심 이동평균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가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는 이 강세 신호로 이 컵 앤 핸들 패턴을 이제 많이들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컵 모양을 만들고 손잡이 모양 만들고 급상승 이런 패턴을 나타내는 게 컵 앤 핸들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컵 앤 핸들 패턴을 벗어나서 잠재적인 목표가 27만 6천 달러까지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5만 달러 가능할까? 트럼프 민코인이 암시하는 규제 완화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민코인이 굉장히 또 시끌시끌하죠. 요건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 25만 달러 현실성 비트코인은 10만 2,650달러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전력 비축을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래서 스위스, 매사추세츠 같은 주요 금융 중심지들이 이 비트코인 활용도를 탐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수요 증가를 입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 25만 달러를 기록하는 것도 단순한 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패러볼릭 상승 임박 분석가 13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데이비드 웨이브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파라볼릭, 이 포물선 상승이죠. 이것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시장의 정점과 저점을 정확히 예측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비드 웨이브는 최근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10만 5,400달러를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상승 채널의 상단을 향해 13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단기 지지선을 9만 2천 달러로 설정했고 현재 비트코인은 해당 저항선을 상회하는 10만 7,4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10만 5,400달러 이제 저항선을 한번 뚫긴 했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13만 달러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는 이제 또 피보나치 확장 수준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를 이제 17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도구는 이제 시장의 주요 지지 및 저항 수준을 예측하는 데 보통 활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 투자 진입 및 청산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대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웨이브는 단기적으로 7,600달러 도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시끌시끌했죠. 미국 대통령 민코인 트럼프 시장 논란 가열 겟슬로 옳았나라는 기사고요. 트럼프의 이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라는 이 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네, 오피셜로 이제 실제 트럼프 가족이 민코인을 출시했다라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든 자금들이 다 끌어모아져서 지금 트럼프 이 코인에 자금이 몰렸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몰리는 강렬하게 갑자기 상승하는 것에는 위험하니까 이제 올라타지 마시라고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사셨길 바라고 이 부분들을 이제 조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널드 트럼프 역시 이제 자본주의자고 기업가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고 민코인을 만들어서 엄청난 자금들을 이제 쓸어 모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크립토 대통령을 지향하는 이제 아주 상징적인 민코인을 발행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았고, 실제로 이걸로 꽤 큰 자금을 모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의 부인이 멜라니아까지 이제 민코인을 내놓으면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민코인을 만드는 거냐 막 이렇게 볼 정도로, 민코인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재미로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목적은 뻔해 보이죠.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이 되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민코인이 이제 멜라니아까지도 자금이 몰리면서 지금 많은 가격 상승이 또 일어났습니다. 실제 해당 가격이 이제 최고 13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21억, 그러니까 3조 원 가까이 또 올랐다고 해요. 지금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꽤 많이 나왔죠. 오피셜 트럼프도 이제 24위인데 지금 한 16위, 18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떨어졌어요. 지금 하루 만에 하락세가 22.15%나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453%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과연 이제 자금을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 거냐라는 이제 굉장한 저항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초기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그 서로 좀 맞붙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비판이 나오죠. 부자 아빠 저자 트럼프 코인 비판, 암호화폐 본래 목적이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민코인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이 책까지 냈던 사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친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금융의 미래에서 점차 의미 없는 존재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코인과 같은 유명인 토큰의 출현이 시장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자산을 선호하며 ETF와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일가가 이렇게 민코인을 출시하니까 이제 머스크도 민코인 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어요. 이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도지코인을 강력하게 지지했었죠. 그러면서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관련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수익을 보기도 했었고, 굉장히 출렁이게 많이 만들었었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신의 유명세나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맞느냐 하는 것들도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코인만 발행해가지고 다들 그냥 그 유명세로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계속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처음에 이제 이걸 코인을 이제 원래 탄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열광했겠죠. 하지만 이걸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막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실제로 산 사람보다 못 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이제 취임식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이제 주요 정책 문건을 내놓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비트코인 비축은 불포함됐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의 우선순위로 나오는데 핵심 정책들이 이제 결국에는 국경 보안 강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및 국경 장벽 건설, 남미 재정착 프로그램 중단,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으로 지정 및 단속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후 정책 철회나 파리 기후 협약 탈퇴, 풍력 발전 임대 종료, 이런 것들. 그 정부 개혁은 관료적 비율 제거 및 불필요한 규제 철회, 불필요한 연방 인력 채용 동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이 문서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죠. 이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실망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차피 기대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취임식 이후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은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민코인까지 발행했던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마 다 풀어버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민코인들을 직접 발행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방해되는 규제들은 아마 다 해제해버릴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인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철폐되면서 완화가 되거나 철폐가 되면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의 힘이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수위 조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처럼 민코인을 막 무분별하게 발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 이것에 대한 반발세들도 굉장히 커질 거고, 이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엄청나게 많은 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좀 알아서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갠슬러가 옳았냐라고도 이런 이야기들 나올 정도로 이런 부분들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해 주시고, 이런 정보들은 이제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투자는 스스로 좀 결정하시고 참고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